안녕하세요. 저는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윤태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배민 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플랫폼 파트를 맡고 있는 이수형입니다. 저는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 플랫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영준입니다. 저희 배민 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은 배달의 민족 커머스 서비스의 웹 프론트엔드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비마트, 배민 스토어, 배민 쇼핑 라이브, 전국 별미 등 다양한 배민 내 커머스 서비스와 어드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우리는 하나다 모노레포 with PNPM인데요. 다양한 커머스 서비스의 플랫폼을 어떻게 모노레포로 만들게 되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모노레포가 무엇인지, 저희 팀에서 모노레포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노레포를 구성하기 위해 채택하게 된 PNPM에 대해서 윤태현 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모노레포를 도입한 이후 저희 팀의 향후 개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모노레포를 직접 경험하게 된 팀원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홍영준 님이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모노레포를 도입할 건데 모노레포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저희가 모노레포를 도입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모노레포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과 모노레포를 도입하는 것이 현 상황에 있어 득인지 실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이 장에서는 모노레포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모노레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모노레포를 도입하기 전 우리 팀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모노레포를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노레포는 사실 멀티레포 개발 방식보다 더 이전에 존재했던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이란 모듈화 없이 설계된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하게 되면 아키텍처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코드들 때문에 규모가 커질수록 정리된 집합으로 분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관심 분리가 어려워지게 되면 결국 추가 설계, 리팩토링 작업에 많은 오버헤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결국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모듈식 프로그래밍이라는 소프트웨어 설계 전략이 고안되었습니다. 기존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의 거대한 코드들을 동일한 관심사별로 분리하여 그들만의 인터페이스를 정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모듈식 애플리케이션은 이전 모놀리식 애플리케이션과 분명한 차이가 나죠. 한눈에 봐도 잘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모듈들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모듈을 별도의 레파지토리로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빌드가 가능하게 구성해 준다면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듈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의 레포로 분리하여 구성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레포 A, B, C, D끼리 필요에 따라서 서로를 관계 지을 수 있고, 각 레포는 독립적인 개발 환경이나 빌드와 테스트,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율성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레포입니다. 멀티레포란 프로젝트별로 독립된 레파지토리를 가지는 형태로 현재 대부분의 업계에서 선호하는 개발 전략입니다. 멀티레포는 코드 작성부터 배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구조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모노레포의 등장 배경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모노레포가 왜 등장했을지 의아할 정도로 멀티레포의 존재감이 독보적이죠. 그러나 이러한 멀티레포에도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선 관리해야 할 프로젝트가 4개로 늘어난 만큼 개발 환경이나 빌드와 테스트, 배포 파이프라인을 반복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또 한 레포에서 사용 중인 타사 라이브러리의 패키지 버전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레포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레포에서의 호환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관된 레포의 변경점을 바로바로 파악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유 패키지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각 레포의 동일한 모듈을 여러 벌 만들게 되어 중복 코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자율성으로 인해 각 프로젝트들이 고유한 컨벤션이나 명령 집합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각 레포의 담당 개발자가 다른 레포를 보았을 때 일관되지 않은 개발자 경험을 느끼기 쉽습니다. 멀티레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드디어 모노레포가 등장합니다. 모노레포 구조란 다수의 프로젝트를 한 개의 레파지토리 내에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인데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소개드린 멀티레포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와 모노레포로 구성한 것이 화면에 있는 모노레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독립된 레파지토리 형태로 존재하던 멀티레포들을 프로젝트 단위로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의존성 관리가 더 쉬워졌고 관리 포인트 또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모노레포 역시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먼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노레포의 장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프로젝트 간의 코드의 공유와 재사용이 쉽다라는 점이 있고요. 프로젝트 담당 개발자 간의 협업이 쉽다는 점, 모든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데브옵스만을 구성할 수 있고 스캐폴딩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노레포의 단점으로는 의존성 연결이 쉬운 만큼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의존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여러 프로젝트의 CI를 하나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까다로운 구성 방법이 요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레파지토리 자체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작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문제가 나비 효과처럼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노레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노레포가 멀티레포보다 무조건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모노레포와 멀티레포의 장단점이 서로 교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맞는 레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장에서는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이 처해있던 상황을 예를 들어 모노레포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모노레포를 도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을까요? 서비스에 해당하는 웹뷰 프로젝트가 이미 운영 중인 상태에서 저희 팀은 백오피스 개발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배민 운영자가 사용하는 어드민을 가장 먼저 작업하기 시작했고 앞서 소개드린 싱글레포 방식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드민 작업이 완료된 직후에 개발하게 된 셀러오피스에서는 자연스레 어드민의 핵심 모듈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배민의 파트너 셀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는 셀러오피스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을 모두 지원해드리기 위해 화면과 같이 PC 버전을 먼저 개발하고 그것을 본따 모바일 버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셀러오피스는 어드민의 핵심 모듈을 그대로 가져와 개발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셀러오피스 모바일 버전은 셀러오피스 PC 버전을 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뒤 필요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듬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보이는 화면과 같이 모듈러 방식으로 만들어진 싱글레포 3개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동일한 모듈을 그대로 본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 다수의 중복 코드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공통 모듈이었던 UI 컴포넌트의 경우 레포가 나뉘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했었는데요. 한 곳에서 업데이트를 하면 나머지 2개의 레포에서도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은 시간이 없지만 지금이라도 개발을 잠시 중단하고 레포의 구성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모노레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모노레포를 도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이제는 실제로 모노레포를 구성해 봐야겠죠. 모노레포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패키지 매니저와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도구 모두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모노레포의 대표적인 구성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각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노레포를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흔히 아는 패키지 매니저의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법과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도구를 같이 사용하여 구성하는 방식,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빌드 시스템 도구 없이 패키지 매니저로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도구 없이 패키지 매니저로 모노레포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npm, yan, pnpm 패키지 매니저 모두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을 통해 모노레포를 지원하는데요. 이를 통해 모든 워크스페이스는
하위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종속성 트리를 정의하게 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완전히 분리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패키지 매니저의 다양한 워크스페이스 관련 CLI, 명령어를 통해 여러 워크스페이스 간의 종속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매니저만으로 모노레포를 구성하게 되면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짐에 따라 빌드 타임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캐싱, 분산 작업과 같은 구성이 매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도구와 함께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도구는 워크스페이스가 점차 성장하고 확장됨에 따라 늘어나는 관리 포인트를 손쉽게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속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변경점에 영향을 받는 프로젝트 빌드 테스트만 실행할 수 있다거나 별다른 구성 없이 워크스페이스 또는 프로젝트 간 의존성 그래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소스코드 공유를 가능케 한다거나 하는 여러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희는 결국 PNPM 패키지 매니저의 워크스페이스 기능을 이용한 모노레포를 만들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왜 PNPM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발표자이신 윤태현님께서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PM 즉시 채택. 이번 장에서는 저희 팀이 모노레포 구성을 위해 PNPM을 선정한 이유와 PNPM으로 구성한 배민스토어 웹프론트 개발팀의 모노레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NPM을 채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앞서 당시 저희 팀의 상황이 어땠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시 저희 팀이 모노레포에 바랬던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단순했는데요. 첫째로 비교적 개발 경험이 적은 신입분들도 다수 계시기도 했고 프로젝트가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를 학습할 여유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모노레포는 사용하기 쉬워야 했습니다. 둘째로는 각 프로젝트에 중복되어 적용되어 있던 공통 UI 컴포넌트를 통합하여 코드의 성장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통 코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통의 룰을 통해 손쉽게 코드를 통합할 수 있어야 했고 각 프로젝트를 별도로 배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했던 요구사항들에도 이번 모노레포 작업을 힘들게 만들었던 건 다름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모노레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하고 어떤 도구를 통해 모노레포를 구성할지 선정하고 실제로 모노레포 환경을 구성한 후 기존 환경의 이관 작업까지 모두 2주 내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한편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되는 공통 UI 컴포넌트의 재구성 작업도 모노레포 작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재구성 작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모노레포 내에 공통 UI 컴포넌트를 안착시켜 각 프로젝트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빠르게 모노레포 환경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할 수 없었던 저희는 최선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목부터 PNPM이고 앞서 수영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듯 최선의 방안으로 저희는 PNPM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왜 PNPM이었는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NPM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PNPM의 특성들을 나열했습니다. PNPM의 여러 특성 중 당시 저희에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들은 이렇습니다. 주요 장점들은 민트색으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사용이 쉬워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당시 NPM 사용자가 절대 다수였던 것에서 NPM과 사용법이 비슷하다는 특성은 저희에게 큰 장점이 되어줬습니다. 둘째로 평평하지 않은 노드 모듈스 구조를 가지며 패키지 JSON의 피어 디펜던시 등을 명시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PNPM의 엄격함은 모노레포 사용의 미숙한 구성원도 실수로 모노레포 시스템 전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지 않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외로도 PNPM은 설치와 실행이 빠르고 용량이 절약되며 모듈 추가가 빠르다는 장점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저희에게 주요한 단점으로 다가왔던 특성은 귤색으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당시 저희 팀 내 다수 구성원 분들께는 모노레포 자체도 낯선 개념이었고 PNPM도 국내에서 널리 쓰이진 않는 도구이다 보니 그 인식이 꽤나 낯설은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함께 적혀 있듯 PNPM은 사내 공용 시스템에
공식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PNPM 문서의 번역이 덜 돼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팀 내 구성원분들께 PNPM과 모노레포의 핵심 개념을 충분히 쉽게 정리해 전달해야 했고 사내 공용 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체 구축해야 했던 점들이 PNPM의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패키지 매니저와 비교했을 때 NPM과 YAN은 각각 300만, 200만 회를 웃돌 만큼 많은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PNPM은 90만으로 비교적 적은 사용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PNPM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다시 PNPM이 NPM과 YAN에 비해 유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YAN 클래식과 NPM은 PNPM에 비해 비교적 기능이 부족합니다. 표에서 YAN은 YAN 클래식과 YAN 베리를 모두 합쳐 기능을 나열해 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PNPM은 YAN 클래식, YAN 베리, NPM의 핵심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기능이 많았던 YAN V2, YAN 베리의 경우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툴들의 지원이 비교적 미흡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측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터보레포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적용된 YAN V2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고 러쉬의 경우 PNPM은 러쉬에서 NPM 도플갱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선택지이며 러쉬에서의 YAN 지원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NX의 경우 YAN V2를 통해 초기 설정 시 에러가 발생하며 YAN V2에서의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해달라는 오픈 이슈가 남아 있었습니다. 논외지만 저희 팀은 향후 각 패키지의 빌드 환경 고도화를 위해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YAN V2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요인이었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PNPM은 비교적 사용량이 적고 아직은 우리에게 낯선 도구라는 단점이 있었지만 쉬운 사용성과 충분한 기능을 가졌고 모노레포 빌드 시스템 툴들이 안정적으로 호환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PNPM은 당시에 저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PNPM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PNPM 워크스페이스를 통해 어떻게 저희 팀의 모노레포를 구성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노레포 구성 당시 저희가 설정한 전략들을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마주쳤던 세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원의 절대 다수가 NPM과 YAN 사용자였다는 점과 팀 내의 프로젝트가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공통 UI 컴포넌트 같은 공통 코드들의 빌드 환경을 당장 마련하기가 곤란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이번 모노레포 구성 전략으로 삼았었습니다. 자, 그럼 구성 전략들을 빠르게 살펴보면 먼저 NPM과 YAN을 사용하던 인원들도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각 프로젝트에서 설치하는 외부 패키지와 구성하는 설정들이 타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 프로젝트들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프로젝트 내에서 외부 리소스에 대한 설정을 확장해 타입스크립트 코드 쉐어링이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패키지를 보다 빠르게 분리해낼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 모노레포 구성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던 구성 전략들이었고 이 전략들에 따라 모노레포 구성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노레포 구성 작업 중에 저희를 괴롭히던 것들 역시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앞서 설명드린 코드 쉐어링을 다양한 환경에서 동시에 지원해야 했던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모노레포상에서 플랫하지 않은 노드 모듈스를 가진 프로젝트의 번들링이었습니다. 첫 번째 것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구성해야 할 코드 쉐어링은 IDE 등 작업 환경에서 린트도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했고 프로젝트 외부의 코드들을 인식해 자동 완성이나 코드 정의를 찾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로젝트 빌드 환경 역시도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코드 쉐어링을 위해 Next.js와 CRA에서는 외부 리소스를 프로젝트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확장이 각각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패키지마다 독립적인 환경을 구성한 후 당시에는 모노레포 내의 모든 패키지가 서로 다른 타입스크립트 베이스 URL 설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 패키지에서 모노레포의 루트를 거쳐
특정한 패키지로 도달하는 상대 경로를 모노레포 공통의 엘리어스로 지정해 코드 쉐어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Next.js는 Next 트랜스파일 모듈스 플러그인을 사용하고 CRA는 크라코를 통해 외부의 리소스를 포함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줬는데요. 특히 CRA의 경우 당시엔 신규 CRA 프로젝트가 리액트 스크립트의 하위 버전을 설치할 수 없는 오픈 이슈가 있었고, 하필이면 크라코 V6가 가장 최신 버전인 리액트 스크립트 V5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라코의 공식 문서에서도 이렇다 할 해결법은 없었고, 결국 이슈를 열심히 찾던 중 크라코 V7의 알파 버전에서 이슈 해결을 이어나가겠다는 안내를 보고 아직 완성하지 못한 알파 버전의 크라코 V7까지 동원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 쉐어링 건은 향후에 각 패키지별 빌드를 구성하여 지금의 코드 쉐어링에서 벗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패키지 내부에서 임포트 시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타입스크립트 엘리어스들을 상대 경로로 교체하고 패키지 간의 상호 참조를 제거해서 모노레포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해야 했던 엘리어스 설정을 제거했고 패키지별 빌드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프로젝트의 번들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PNPM은 기본적으로 플랫하지 않은 노드 모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 모듈스가 플랫하지 않다는 것은 npm과 yan처럼 설치된 패키지들을 노드 모듈스 바로 아래에 모두 끌어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PNPM은 노드 모듈스 바로 아래에 .pnpm을 마련하고 여기에 설치된 패키지들의 실제 데이터들을 모두 모아둔 후 이 데이터들을 노드 모듈스 의존성 트리에서 링크해두는 그런 구조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모노레포 환경이라면 .pnpm이 모노레포 루트에 노드 모듈스로 옮겨가게 되고 이로써 패키지 내부의 노드 모듈스에는 실제 파일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결국 루트와 패키지 내부의 노드 모듈스 정보들이 모두 있어야 실행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PNPM의 옵션으로 .pnpm을 패키지 내부의 노드 모듈스로 옮기고 해당 패키지 내에서만 독립적으로 모든 구성을 갖춰보려 했지만 원하는 구성을 아직은 완전히 지원하는 옵션이 없었고 작업 환경과 빌드, 운영 환경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ind 명령어를 활용해 간단히 필요한 파일들을 추출해내보려 했는데요. 팀 내에서 주로 작업하는 맥OS와 실드 빌행 환경이었던 우분투, 아마존 리눅스에서 find 명령어가 서로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스크립트를 직접 작성하여 프로젝트 루트에서 패키지 내부에 걸쳐 위치한 빌드 아티팩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구성 전략에 따라 작업도 하고 마주한 문제도 해결하며 모노레포로 구성된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리 차원에서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최종적인 구조를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 구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패키지는 패키지스 영역과 프로젝트 영역 하위에 위치해 있고 패키지스 영역에는 전체 패키지의 공통 설정과 코드가 담겨있는 쉐어드 패키지, 공통 UI 컴포넌트가 담겨있는 SCK 패키지, 그리고 별도의 패키지가 구성되기 전 실험적인 공간이 되어줄 템프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또 프로젝트 영역에는 에디터, 인트라웹, PC웹, 모바일 웹 등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서비스 환경에 배포되는 패키지화된 프로젝트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PNPM 설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앞선 설명에서처럼 플러그 앤 플레이의 지원이 아직은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고 저희는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고자 PNP 모드를 활용하지 않고 디폴트 설정을 사용했습니다. 디폴트 설정의 많은 옵션 중 대표적인 두 가지를 적어뒀는데요. 적어 있는 것처럼 노드 링커를 아이솔레이티드로 그리고 호이스트를 true로 설정하면 PNPM은 .pnpm에 설치된 패키지 데이터들을 모아두고 그 데이터들을 노드 모듈스 의존성 트리에서 링크를 통해 연결해 플랫하지 않은 노드 모듈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패키지들은 PNPM의 워크스페이스로 구성했으며
프로젝트 패키지들은 여타 패키지들과 분리하여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공유 측면에서 살펴보면 최대한 빠른 패키지 적용을 위해 루트까지의 상대 경로를 타입스크립트 엘리어스로 지정해 노드 패키지로서가 아닌 각 코드 자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고, 각 프로젝트 패키지에서 Next.js 그리고 CRA를 위한 별도 설정을 구성하여 각 프로젝트 내에 외부의 코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디렉토리 구조를 살펴보면 트리 명령의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최상위에는 .pnpm이 포함된 노드 모듈스와 락 파일, 워크스페이스 설정 파일, 그리고 패키지 JSON 파일이 위치해 있고, 각 패키지 내부에는 노드 모듈스와 패키지별 설정 파일들, 그리고 패키지 JSON 파일이 위치해 있습니다. 모노레포의 구성을 모두 살펴봤으니 이제 코드가 어떻게 통합하고 배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노레포에서는 위의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통합해 나아갑니다. SC, PC웹, 그리고 모바일 웹이 동시에 작업되며 하나의 브랜치로 지속적인 통합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각 구성원들이 하나의 레포지토리에서 단 하나의 Git 히스토리를 관리하며 병렬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자, 코드가 적절히 통합되었으면 배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에서는 배포를 원하는 패키지에서 필요한 패키지를 참조하여 타 패키지들과 독립적으로 빌드를 수행하고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각 케이스별로 어떤 구성이 배포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키지스 영역에서 공통 UI 컴포넌트 패키지인 SC 패키지가 단독으로 스토리북 배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엔 단순히 SC 패키지만 단독으로 빌드에 배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프로젝트 영역에 PC웹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PC웹 프로젝트가 SC 패키지와 쉐어드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이미 PC웹을 포함한 프로젝트 영역의 패키지들은 외부의 리소스를 임포트하여 포함할 수 있도록 별도 설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SC 패키지를 단독 배포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PC웹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빌드하여 배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쉐어드, SC, 템프 패키지를 모두 포함하는 모바일 웹 패키지를 배포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웹 패키지를 독립적으로 빌드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모노레포 구성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렇게 구성된 모노레포를 잘 활용해 보기 위해 저희 팀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뽑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점진적 코드 공통화입니다. 코드 공통화의 단계를 나눠 점진적으로 코드를 공통화해 나가는 문화인데요. 저희는 프로젝트 패키지 내에 코드를 공통 패키지로 분리하기 전에 템프 패키지에 시험적으로 분리해보고 그 이후에 실제 패키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공통 패키지 분리 작업에 대한 부담을 낮춰 코드 공통화의 시도를 늘리고자 하며 코드를 통한 다양한 도전을 유도해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형 CLI입니다. PNPM이 NPM과 사용법이 비슷하다고 해도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개념이 추가되다 보니 아직 워크스페이스에 능숙하지 못한 구성원분들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특정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필터 옵션과 모든 모노레포를 순회하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는 리커시브 옵션 등을 사용할 땐 입력해야 할 타자 수가 많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는 대화형 CLI를 구성해 구성원분들께 PNPM을 좀 더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CI/CD 통합과 관련된 문화들인데요. 집중 코드 리뷰 시간 설정, 데브옵스 봇, MR 템플릿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들은 CI/CD 통합을 통해 얻는 이점을 극대화하고 따라오는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화인데요. 먼저 단점부터 살펴보면 CI/CD가 통합되니
하나의 리포지토리 내 MR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집중 코드 리뷰 시간을 설정해 MR 관련 업무들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데브옵스 봇을 통해 브랜치 채시나 코드 리뷰 관련 알림 등의 MR 관련 작업들을 자동화하여 MR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CI/CD 통합의 장점인 공유가 손쉽다는 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관련 지라 티켓, 위키 문서와 더불어 작업 내용의 간단한 설명을 포함하는 MR 템플릿을 갖춰 코드 리뷰만으로도 작업 내용과 함께 히스토리와 관련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PNPM의 선정 이유와 백오피스 플랫폼의 모노레포 구성 전략과 최종 구조, 그리고 모노레포를 잘 활용해보고자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팀의 문화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저희 모노레포의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다음 발표자이신 홍영준 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 장은 향후 개선 과제 즉시 선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먼저 앞에 두 분이 설명해 주셨던 모노레포가 팀에 도입되면서 결론적으로 저희 팀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몇 가지 성과를 이야기할 거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서 모노레포 환경을 발전시켜 나갈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과는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거시적인 단일 환경을 마련하게 되었다입니다. 환경이라는 건 예를 들어 Git 브랜치와 배포 전략, 아키텍처와 디렉토리 구조, 코드 컨벤션 같은 것들, 공통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 그리고 메시지 문구라던가 에러 처리 방식 같은 공통 정책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모노레포로 합쳐지기 전에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나뉘어져 있으면 각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기 마련이고, 자신이 하는 일의 목표도 좁게 이해하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모노레포라는 하나의 단일 환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강제할 수 있게 됐고, 개발자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진 업무를 하고 있다는 명확한 목표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과는 내부 패키지와 프로젝트가 병렬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병목을 제거했다입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공통 UI 컴포넌트 패키지인 SC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상적으로는 SC를 완성한 후에 각 프로젝트 개발을 시작하는 거겠지만 현실적으로 일정상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발하기 위해 저희가 처음 선택했던 방법은 각 프로젝트가 초기 버전의 SC를 모두 가지고 있는 형태였는데요. 이 경우 문제점은 예를 들어 PC웹 프로젝트 작업에 맞춰서 SC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PC웹에 있는 SC 버전은 올라가겠지만 나머지 두 프로젝트의 SC는 구버전이 되어버려요. 각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SC의 버전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모바일 웹 프로젝트에서 또 SC 코드를 개선해버리면 모바일 웹의 SC 버전이 1.1.0이 되겠지만 PC 웹의 SC와는 다른 코드가 되겠죠. 결국 나중에 병합을 할 때 충돌이 발생하면 각자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충돌 처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SC 코드를 가능하면 빠르게 다른 프로젝트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구조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최신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관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 이관 작업도 개발자가 스스로 인지해서 진행해야 하고요. 실수로 이관해야 할 코드를 빼먹거나 이관된 코드에 영향받는 프로젝트 코드를 대응하지 못했다거나 하면 빌드가 깨지는 등 이 방법은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였는데요. 계속 이대로 진행하면 점점 코드가 꼬이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 방안의 하나로 SC를 하나의 외부 패키지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각 프로젝트가 이것을 인스톨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SC가 산발적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 충돌을 방지할 수 있고 코드를 관리하기 좀 더 편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배포를 진행해야 하고, 변경사항이랑 프로젝트 코드의 호환성을 테스트하려면 배포 후에 각 프로젝트에서 SC 패키지를 업데이트해야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SC를 다시 수정해야 하고 다시 배포하고 다시 다른 병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배포하지 않고 로컬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환경을 따로 구축하는 것도 따로 리소스가 들고요. 그래서 모노레포를 사용한다면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데요. 먼저 SC를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각 프로젝트가 코드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C의 버전이 각자 다르지 않고 하나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포에서 코드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SC의 변경사항이 각 프로젝트의 코드에 바로 반영되어 사용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의 변경사항도 MR을 생성하면 모든 프로젝트 담당자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드 리뷰를 통해 SC를 변경했던 개발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 범위도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SC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코드 리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레포에 모여 있기 때문에 담당한 코드뿐만 아니라 다른 코드에 대한 코드 리뷰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나뉘어져 있으면 히스토리를 아는 사람들끼리 하기 마련인데 하나의 레포에 통합이 되면서 그 경계가 약해지거든요. 서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다 보면 공통화가 가능한 코드도 발견할 수 있고 작업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도 찾아낼 수 있고 이후에 다른 프로젝트에 비교적으로 원활하게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 성과로 전역적인 정책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히스토리를 관리하기 용이하다인데요. 저희 개발 환경은 계속 성장 중이라서 컨벤션처럼 팀 전체가 영향을 받는 변경 사항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모노레포는 하나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변경 사항을 수정하고 관리하기 유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이 변경되거나 QA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대응해야 할 때도 모든 프로젝트에 일괄적인 영향이 가는 내용이라면 한 번에 수정하는 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었고 수정의 편리함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각 프로젝트 담당자와 모두 소통해서 조율하기보다 한 명이 이 작업을 담당하고 일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MR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작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분산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노레포를 도입하고 얻은 성과를 크게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겠죠.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선 과제는 모노레포 내부 모든 프로젝트에 동일한 외부 패키지 버전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모노레포는 이렇게 내부 패키지 영역과 프로젝트 영역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에서 내부 패키지의 코드를 문제없이 가져다 쓰려면 내부 패키지에서 사용 중인 외부 패키지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SC에서 사용 중인 리액트를 예로 들자면 SC의 리액트는 17.0.2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내부 패키지와 다른 프로젝트들도 모두 동일한 버전을 사용해야 하고 그걸 각 프로젝트의 패키지.json에 직접 명시해줘야 해요. 그 이유는 내부 패키지는 각 프로젝트가 가져다 쓰는 코드 쉐어링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코드가 빌드되는 환경은 각 프로젝트에 명시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리액트를 예시로 들긴 했지만 프로젝트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외부 패키지들도 모두 프로젝트의 패키지.json에 명시해줘야 빌드를 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걸 개발자가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는 점이었고 버전 변경을 한다 해도 모든 패키지.json을 직접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개선 과제는 내부 패키지에서 사용 중인 외부 패키지 버전 정보를 개발자가 아니라 프로젝트가 스스로 읽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개선 과제는 CRA 환경에서 크라코 환경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저희 프로젝트 중 셀러 어드민의 경우 CRA 환경으로 구성된 프로젝트입니다. CRA의 리액트 스크립트는 프로젝트의 src 디렉토리 외부 코드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저희 모노레포는 내부 패키지의 코드를 쉐어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프로젝트 src 외부 디렉토리에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라코를 사용해서 이를 가능케 했는데 크라코의 경우 순전히 내부 패키지 코드 쉐어링을 위해서 도입한 장치거든요. 하지만 앞에 발표해 주신 것처럼 CRA 5버전을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엘리어스를 사용해야 해서 크라코 엘리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CRA5 버전과 피어 디펜던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어쩔 수 없이 알파 버전을 사용하긴 했는데 이후 또 다른 환경이 추가될 때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크라코 쪽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지도 미지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 패키지를 코드 쉐어링 형태에서 독립 빌드가 가능하도록 변경한다면 굳이 크라코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독립 빌드 형태를 구축하고 CRA를 제거하는 게 두 번째 개선 과제입니다. 세 번째 개선 과제는 공통 코드를 내부 패키지로 올리기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현재 코드 공통화 단계는 앞서 태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각 프로젝트에 있었던 코드가 공통 코드라고 여겨지면
임시 패키지로 올리고 더 나아가 별도 패키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구성원의 동의가 있어야 공통화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각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팀 내에 어떤 논의를 거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각 팀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조금씩 올리고 있긴 한데 논의를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내용이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마련해서 누구든지 이 등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짧은 시간 내에 도입한 모노레포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점이 많고 바쁜 와중에도 10명이 넘는 팀원들이 여러 프로젝트와 내부 패키지를 개발하고 싱크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 커머스 백오피스 플랫폼의 프론트엔드 개발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데 기반이 되었다입니다. 하지만 이건 모노레포를 도입했던 저희 세 사람의 의견이고 직접 사용해봤던 다른 동료들의 의견은 어떨지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간단한 롤링 페이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모노레포로 가기 위한 초석으로 좋은 것 같고 실제 디자인 시스템, 앞에서 계속 언급되었던 SC 컴포넌트를 말하는 거죠. 이게 완성되는 대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CLI 편하더라고요. 근데 인입 명령어처럼 문서화가 안 된 게 좀 있어서 해결해 달라는 의견인데 이건 앞에서 태원님이 잠깐 언급하셨던 대화형 CLI에 대한 내용이네요.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는 작업을 하면서 숙지하게 됐는데 신규 입사자를 위해서라도 문서화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에 흩어져 있는 백오피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 환경 세팅하는 것들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번에 한 번에 세팅할 수 있게 되어 편했습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직 모노레포가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하나의 레포에서 관리하는 게 편합니다. 라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편리하다는 의견도 있네요. 하지만 마냥 좋은 의견만 있을 수는 없겠죠? 패키지를 설치할 때마다 다른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진 않을지 또는 컨플릭트 발생은 없을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확실히 저도 모노레포를 도입하고 나서 패키지 버전에 대한 계속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혹시나 버전이 한번 꼬이면 빌드가 안 되다던가 락 파일이 꼬이면 어떡하지 걱정한 적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패키지 버전을 다르게 가져갈 방안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현재는 인터널 모듈 트랜스 파일을 위해 의존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로젝트별로 패키지 버전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안도 가능하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라서요. 나중에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한번 고민해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공유 모듈이나 패키지를 위치시킬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정리되지 않아서 프로젝트별로 중복 코드가 간혹 생기는데 어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코드 공통화 규칙이 빨리 마련되었으면 하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이 의견을 끝으로 롤링 페이퍼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민스토어 웹 프론트 개발팀의 모노레포 감사합니다.